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인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13년째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에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얼마 전 저희 아내 동창 모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먼저 저희 부부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대기업 계열 건설회사에서 13년째 근무하고 있는 과장이고 아내 박지영은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는 중학교 2학년 딸 하나가 있어요.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고 할 수 있죠. 저희는 결혼 초기부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특별히 사치를 부리거나 명품에 관심을 두지 않았거든요. 아내 지영이도 교사라는 직업 특성상 단정하고 깔끔한 옷차림을 선호했지 화려한 브랜드 제품들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여보,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 열심히 모아서 교육비 마련해야지. 지금은 허리띠 졸라매고 살아도 나중에 딸이 좋은 대학 가서 꿈을 이루면 그게 더 값진 거 아닐까? 명품 같은 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사도 되잖아.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데요. 제가 명품 가방 하나 살 돈이면 우리 딸 학원비 몇 개월 치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딸 미래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솔직히 명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게. 가방이 비싸다고 해서 더 튼튼한 것도 아니고 결국 물건 넣고 다니는 용도는 똑같잖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면 되는 거야. 그런데 3년 전 저희 결혼 10주년을 맞았을 때 일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독일 프로젝트로 2주간 출장을 다녀와야 했어요. 평소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던 저는 그때 큰 맘을 먹었었죠. 출장 떠나기 전에 아내와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여보, 독일까지 가는 출장이라니 정말 멀리 가시네요. 2주 동안 혼자 있으려니 벌써부터 외로울 것 같아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미안해, 여보. 이번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해. 그 대신 독일에서 뭔가 특별한 선물 사다 줄게. 뭐가 갖고 싶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안전하게 다녀오는 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굳이 뭘 사오려고 하지 마세요. 출장비도 많이 들 텐데. 그래도 결혼 10주년인데 뭔가 의미 있는 걸 해주고 싶어. 평소에 당신한테 너무 미안했거든. 맨날 검소하게만 살자고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사는 게 좋다고요. 정말 괜찮아요. 하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이미 결심하고 있었어요. 평소 검소하게 살던 아내에게 정말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거든요. 독일 출장 중에 현지 직원이 저를 프랑크푸르트 시내 쇼핑가로 안내해 주었어요. 그곳에서 한 명품 매장을 발견했는데 정말 우아하고 심플한 디자인의 가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독일 현지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판 모델이라고 하더군요. 미스터 김, 이 가방은 정말 특별해요. 독일 장인이 직접 수제작한 제품이고 디자인이 너무 심플해서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명품인 줄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고급 소재로 만든 거거든요. 가격은 좀 비싸긴 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제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 이거다 싶었어요. 아내 성격상 너무 화려하거나 눈에 띄는 건 부담스러워 할 텐데 이 가방은 심플하면서도 품격이 있었거든요. 가격을 들어보니 정말 비싸더라고요. 제 월급 2달치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그래도 결혼 10주년 선물이고 평소 아내에게 미안했던 마음을 생각하니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선물을 줄 때의 기억도 선명해요. 여보, 출장 선물이야. 독일에서 정말 예쁜 가방을 봤는데 당신한테 딱 어울릴 것 같더라고. 어머, 이게 뭐예요? 포장이 너무 고급스러운데? 여보, 설마 비싼 거 아니죠? 이런 걸 왜 사오셨어요? 결혼 10주년 선물이야. 그동안 검소하게만 살자고 해서 당신한테 미안했어. 이번 한 번만은 사치 좀 부려도 되지 않을까? 당신도 이제 마흔인데 그 정도 가방 하나쯤은 가져도 돼. 어머나, 이게, 이게 진짜 명품이에요? 이런 걸 어떻게 사오셨어요? 얼마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비쌌을 것 같은데. 가격은 신경 쓰지 마. 당신이 좋아하면 그걸로 됐어. 디자인이 심플해서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골랐어.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품격 있잖아. 정말 예뻐요. 근데 이런 비싼 걸 언제 들고 다녀요? 저는 평소에 학교만 다니는데. 아까워서 어떻겠어요. 혹시 망가뜨리기라도 하면 어떡하죠? 아까워하지 말고 마음껏 써. 가방은 쓰라고 있는 거야. 그리고 가끔은 특별한 날에 들고 나가도 좋잖아. 당신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가져도 돼. 맨날 검소하게만 살면 안 되잖아. 고마워요, 여보. 정말 고마워요. 근데 이거 혹시 어떤 브랜드예요? 제가 명품에 대해서 잘 몰라서. 친구들이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독일 브랜드야. 현지에서만 파는 특별한 모델이라고 하더라고. 디자인이 너무 심플해서 브랜드를 모르는 사람들은 명품인지 몰라볼 수도 있대. 하지만 정말 좋은 소재로 만든 거니까 오래오래 써. 평생 쓸 수 있을 거야. 정말 감사해요. 제가 이런 비싼 선물을 받아도 되나 싶지만 당신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소중히 쓸게요. 평생 간직할게요. 그 이후로 아내는 그 가방을 정말 소중히 여겼어요. 하지만 평소에는 여전히 검소한 생활을 유지했고 특별한 날에만 그 가방을 들고 나갔습니다. 워낙 심플한 디자인이라 명품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아내도 굳이 비싼 가방이라고 자랑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저희 부부의 소박한 생활 방식이 문제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건은 지난달에 일어났어요. 아내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한다고 했거든요. 평소에 동창 모임 같은데 잘 안 나가던 아내가 갑자기 나간다고 해서 조금 의외였지만 가끔은 옛 친구들도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보, 오늘 고등학교 동창 모임 있다고 했죠? 저희 반에서 제일 인기 많았던 수진이가 주최한대요. 수진이가 의사랑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가 오랜만에 모임을 연다고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 보는 거라 조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그래요. 그래.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면 좋겠네. 즐겁게 놀고 와. 몇 시쯤 끝날 것 같아? 내가 데리러 갈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너무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늦으면 연락드릴게요. 당신도 집에서 딸이랑 편히 쉬어요.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갔어요.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그리고 3년 전 제가 독일 출장에서 사다 준 그 명품 가방을 들고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딸과 함께 저녁을 먹고 TV를 보면서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밤 9시쯤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죄송해요. 예상보다 늦어질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2차까지 가자고 하네요. 정말 오랜만에 만나서 그런가 봐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조금 더 있다가 들어갈게요.
무슨 이상한 일 있어? 괜찮아?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친구들이 많이 변했구나 싶어서요. 천천히 즐기고 들어갈게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아내 목소리가 뭔가 이상했던 게 계속 신경 쓰였어요.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약간 위축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밤 11시가 넘어서 다시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목소리가 달랐어요. 여보, 미안해요. 지금 강남 쪽인데 혹시 시간 되시면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지하철 시간도 늦었고 택시 타기엔 좀... 그냥 당신 얼굴이 보고 싶어요. 물론이지. 어디야? 주소 보내줘. 지금 바로 출발할게.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빨리 와주세요. 아내 목소리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 있었어요. 급히 차를 몰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아내가 보내준 주소는 강남역 근처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어요. 도착해서 주차하고 아내한테 전화했더니 아내가 레스토랑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많이 굳어 있었고 눈도 좀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왜 그래? 울었어?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빨리 집에 가요. 정말 빨리요. 하지만 아내의 표정을 보니 뭔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레스토랑에서 누군가가 저희 쪽으로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지영아. 남편분이 데리러 왔구나. 어머머머, 정말 금슬 좋다. 뒤돌아보니 화려한 옷차림의 여성이 저희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명품으로 온몸을 치장한 모습이 한눈에도 알 수 있었죠. 샤넬 재킷에 루이비통 가방, 에르메스 스카프까지 정말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나 볼 법한 차림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영이 남편분이시죠?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지영이랑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지영이가 여전히 변함없더라고요. 그지, 지영아? 그런데 수진의 말투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표면적으로는 친근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어딘지 비꼬는 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특히 변함없다고 할 때의 표정이 좀 그랬어요. 수진아, 우리 먼저 가볼게. 늦었으니까. 어머, 뭐가 그렇게 급해. 남편분한테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그런데 지영아, 너 정말 그때 그 모습 그대로네. 소박하고 검소한 게. 참 보기 좋긴 한데. 수진이 소박하고 검소하다고 말하는 순간 아내의 얼굴이 더욱 굳어지는 게 보였어요. 분명히 그 말 속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레스토랑 안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동창들 같았는데 모두 수진처럼 화려하게 차려입고 있었어요. 수진아, 뭐해? 우리 2차 가야 하는데. 지영이 남편분이시구나. 지금 지영이 남편분한테 인사드리고 있었어. 어머, 그런데 지영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 나이 먹고도 어떻게 그렇게 검소하게 살 수 있어? 나는 정말 안 되겠던데. 아, 진짜? 어디 보자. 어머나, 지영아, 그 가방 어디 거야? 처음 보는 건데. 그 순간 저는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가 왜 기분이 나빠져 있었는지, 왜 빨리 자리를 떠나려고 했는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지영아,
우리 나이에 마흔이 넘어서 명품 가방 하나도 없는 게 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되거든. 여자로서 자기 관리라는 게 있잖아. 특히 우리처럼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말이야. 맞아,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솔직히 가방 하나 정도는 남편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내가 너무 검소하게만 살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지영아, 너 남편이 월급쟁이라고 했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아니면 정말 형편이? 제가 보기에도 이들이 의도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조언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아내를 깔보고 있었거든요. 특히 수진의 태도가 정말 불쾌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정말 가봐야겠어.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거든. 딸 있구나. 몇 살이야? 중학생? 그럼 곧 고등학생이네. 요즘 교육비 장난 아니라며? 사교육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쓸 돈이 없는 거구나. 이해해, 이해해. 그런데 그래도 이 정도는. 그러고 보니 지영이가 교사라고 했지? 교사 월급으로는 요즘 공무원들 월급이 예정만 못하다던데 힘들겠다. 그러니까 말이야. 솔직히 우리 나이에 그 나이 처먹고 명품 하나도 없으면 좀 창피하지 않아? 나는 솔직히 밖에 나갈 때 민망해서 어떻게 나가? 맞아. 정말 그래. 지영아, 솔직히 말해서 오늘 너 보니까 좀 안쓰럽더라. 우리 동창들 중에서 너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자존심 같은 건 없어? 이제는 정말 노골적으로 아내를 무시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정말 늦어서요.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일찍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남편분, 혹시 어떤 일 하세요? 지영이한테 들어보니 건설회사 다니신다고 하던데 요즘 건설업이 어렵다고들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태평양 건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쪽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도 큰 회사라서 안정적인 편입니다. 태평양 건설이요? 어머, 정말 큰 회사네요. 저희 남편도 건설업 하는데 한성종합건설이라고 작은 회사 운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사로 참여하고 있고요. 뭐 태평양 건설 같은 대기업에 비하면 정말 작은 업체지만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성종합건설. 저희 회사에서 발주하는 대형 프로젝트에 입찰하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수백억 규모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말이에요. 어머, 수진이 남편도 사업하는구나. 그럼 정말 좋겠네. 벌이도 괜찮을 거고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맞아. 그나저나 지영이 애들은 중학생이면 이제 고등학교 준비도 해야 하고 정말 힘들겠어. 그러게.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월급에는 한계가 있잖아. 우리처럼 사업하는 사람들이랑은 차원이 다르지. 지영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쓸 돈이 없는 거구나. 이해해, 이해해. 저는 수진의 말투가 점점 더 거슬렸습니다. 겉으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깔보고 있었거든요. 그러고 보니 지영이가 교사라고 했지? 교사 월급도 예전만 못하다던데 정말 힘들겠어. 그래도 안정적이긴 하겠지만 말이야.
맞아. 솔직히 그 나이에 명품 가방 하나 없으면 좀 그렇지 않아? 나는 솔직히 밖에 나갈 때 민망해서 어떻게 나가. 우리 나이면 어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래. 우리 나이면 어느 정도 품격을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지영아, 솔직히 그 나이 처먹고 명품 하나도 없니? 그 가방도 어디서 산 건지. 디자인이 너무 심플해서 브랜드를 모르겠는데. 혹시 브랜드 없는 거야? 아니면 중국산? 어, 나도 그게 궁금했어. 처음 보는 디자인인데. 온라인에서 샀어? 요즘 온라인에서도 비슷하게 생긴 게 많이 나오잖아. 요즘 온라인에서도 디자인 괜찮은 거 많아.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나이에는 좀 그렇잖아. 친구들끼리 만날 때도 부담스럽고. 아내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처음엔 당황스러워했지만 이제는 화가 나는 게 보였습니다. 수진아,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잖아. 우리 친구 사이인데 왜 이렇게 말해? 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 아니야? 뭐가 잘못된 말이야? 솔직히 우리끼리 하는 얘기인데 나는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지영아, 너 정말 이대로 살 거야? 남편분도 뭔가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아무리 애 교육비가 중요하다고 해도 엄마가 자기 관리도 해야지. 솔직히 너무 검소하게만 살면 주변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 우리는 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뒤에서 수근거리기만 하지. 우리라도 이렇게 얘기해주는 게 도움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니 정말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영아, 나는 정말 네가 안쓰러워서 하는 말이야. 우리 동창들 중에서 너만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자존심 같은 건 없어? 남편분도 아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시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아내를 생각해서 꾹 참고 있었는데 그때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어떻게 살든 그건 내 자유잖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자유라고? 지영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다 보기에 좀 그래. 특히 그 가방, 정말 어디서 산 거야? 시장에서 샀어? 수진이 말이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야. 지영아, 우리가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야. 다른 곳에 가서는 이런 소리도 못 들어. 맞아. 우리는 다 친구니까 솔직하게 말해주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좀 부끄럽지 않아? 우리랑 같이 다니기도 그렇고. 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저희는 정말 가봐야겠어요. 늦은 시간이라 딸이 걱정할 것 같아서요. 오늘 좋은 시간 보내세요. 아, 그러세요? 그런데 남편분, 우리 얘기 들으셨죠? 솔직히 지영이가... 아, 죄송해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하지만 정말 친구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레스토랑 입구에서 누군가 들어오더니 주변을 둘러보다가 수진 쪽으로 다가왔어요. 수진아, 미안. 회의가 늦어져서 차가 너무 막혀서 더 늦었네. 정장을 단정하게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수진의 남편인 것 같았어요. 어? 여보 왔구나. 생각보다 일찍 왔네. 이분들은 내 고등학교 동창들이야. 오랜만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있었어. 너무 오래 기다렸지? 아,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에 실례합니다. 회의가 예상보다 길어져서 부인분들 모임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니죠? 박정호 씨는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저희 쪽을 봤는데 저를 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어? 혹시 태평양건설 김민준 과장님 아니세요? 정말 뜻밖의 곳에서 뵙네요. 오늘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박정호 대표님이시죠? 저도 정말 놀랐네요.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그러게요. 이렇게 또 뵙게 되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 참 좁다는 말이 많네요. 과장님도 저녁 모임 있으셨나 보네요. 박정호 대표가 저에게 깍듯하게 인사를 하자 수진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거든요. 여보, 이분을 어떻게 알아? 무슨 사이야? 김 과장님은 우리가 내일 프레젠테이션할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담당자셔. 과장님 덕분에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큰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 정말 고마운 분이시지. 수진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동창들도 갑자기 분위기가 바뀐 걸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영이 남편분이 그런 중요한 일을 하시는 거였어? 우리가 몰랐네. 정말 대단하시구나. 어머나,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봐. 정말 죄송해요. 과장님, 혹시 이분이 부인분이신가요? 안녕하세요. 한송종합건설 박정호입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을 이런 곳에서 뵙게 되다니 정말 우연이네요. 혹시 사모님도 우리 수진이 동창분이신가요? 정말 신기한 인연이네요. 네,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오랜만에 만났어요. 아, 그렇군요. 세상 참 좁네요. 과장님 부인분이 수진이 동창이실 줄이야. 정말 놀랍네요. 박정호 대표는 계속 저에게 정중하게 말했고 수진은 점점 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까까지 그렇게 저를 무시하던 게 무색하게 자기 남편이 저희에게 그렇게 예의를 갖춰 대하고 있었거든요. 과장님, 내일 프레젠테이션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이번 기회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잘 준비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보, 잠깐 좀 얘기 좀 하자. 왜? 뭔 일 있었어? 무슨 문제라도 있었나? 수지는 대답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기가 아까 저와 아내한테 어떻게 말했는지 생각하니까 말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친구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네, 추억 얘기하고 근황 얘기하고 그런 거였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아내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아내가 차분하지만 뚜렷하게 말했어요. 수진아, 아까 내 가방 얘기했지? 중국산이냐고 물어봤잖아. 그게 지영아, 그건 내가 잠깐 오해해서 그런 거였어. 이거 말이야. 남편이 독일 출장 갔을 때 사다 준 명품이야. 네가 몰라서 그렇지. 아내가 자신의 가방을 가볍게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심플한 디자인이라 브랜드 모르는 사람들이 많더라. 하지만 정말 좋은 거거든. 결혼 10주년 선물로 남편이 정말 큰맘 먹고 사다 준 거야. 동창들이 모두 아내의 가방을 다시 자세히 쳐다봤어요. 지영아, 아까는 내가 잘못 생각해서
그게 명품인지 몰랐어. 정말 미안해. 중국산이냐고 물어봤잖아. 시장에서 샀냐고도 했잖아. 지영아, 우리가 잘못 봤나 봐. 오, 정말 예쁜 가방이네. 브랜드가 뭐야? 괜찮아. 그런데 앞으로는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말 기분 나쁘거든. 아내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더 이상 위축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 거야?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기억 안 나? 자존심 없냐고 했잖아. 그 나이 처먹고 명품 하나도 없냐고. 동창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박정호 대표도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완전히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수진아, 무슨 일이야? 뭔가 문제가 있었어? 아니야, 여보. 그냥 내가 잠깐 오해했던 거야. 과장님, 혹시 무례한 일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신뢰를 범한 것 같은데 정말 용서해 주세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대표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대표님은 잘못하신 거 없어요. 그런데 수진아, 내 남편 보고 뭐라고 했지? 월급쟁이라서 아내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냐고 했잖아. 뭐라고? 수진아, 너 정말 그런 말을 했어? 과장님께 그런 무례한 말을 했다고? 수진은 이제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남편 앞에서 자신의 실수가 다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여보, 내가 잠깐 오해해서. 정말 죄송해요, 과장님. 정말 미안해요. 과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는데 정말 면목 없습니다. 대표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는 거죠. 내일 프레젠테이션에는 영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박정호 대표에게는 예의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무엇보다 그분 잘못이 아니었거든요. 여보, 우리 이제 집에 가요. 여기 더 있고 싶지 않아요.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래, 가자. 정말 늦었네. 아내가 일어서자 저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과장님, 사모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대표님은 정말 신경 쓰지 마세요. 지영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어. 수진아, 다음부터는 친구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정말 상처받거든. 특히 남편 욕하는 건 정말 기분 나빠. 아내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저도 뒤따라 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아내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기분 나빴어요. 특히 수진이. 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것도 남편까지 무시하면서. 잘했어. 마지막에 할 말 다 해서 당당하게 맞서는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 처음엔 정말 당황스러웠는데 나중에는 화가 나더라고요. 왜 내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나 싶어서. 당신까지 무시당하는 걸 보니까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히 화날 만해. 그런 사람이랑 어울릴 필요 없어. 진짜 친구라면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정말 신기해요. 수진이 남편이 당신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인사하는 거 보고 얼굴이 하얗게 되더라고요.
아까까지 그렇게 당당하게 굴었던 사람이 정말 180도 바뀌더라. 그럴만해. 우리 회사가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거래처거든. 내일 프레젠테이션 결과에 따라서 회사 운명이 좌우될 수도 있어. 수백억 규모의 큰 프로젝트니까. 그렇구나. 아무튼 속이 시원해요. 내 가방이 중국산이냐고 했을 때는 정말 화가 났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큰맘 먹고 사준 건데. 당신 가방 정말 예뻐. 그때 내가 얼마나 큰맘 먹고 산 건지 알잖아. 독일까지 가서 직접 고른 거였는데. 알죠. 그래서 더 소중하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수진이랑은 연락 안 하려고요. 너무 실망했어요. 저는 아내가 당당하게 맞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수진의 당황한 표정을 생각하니 약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수고했어. 잘 참다가 할 때 제대로 했어. 정말 자랑스러웠어. 당신 덕분이에요. 만약 당신이 없었다면 아마 끝까지 무시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수진의 남편이 당신한테 그렇게 정중하게 하는 걸 보니까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그래도 당신이 마지막에 당당하게 말한 게 제일 멋있었어. 더 이상 움츠리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모습 말이야. 집으로 가는 길에 저희는 오늘 일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어요. 아내는 처음엔 상처받았지만 결국 당당하게 맞설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러고 집에 도착해서 아내와 저는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더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딸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저희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오늘의 일을 정리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신기해요. 세상이 이렇게 좁을 수가 있나 싶어요. 수진의 남편이 하필 당신 회사와 거래하는 업체 대표일 줄이야. 정말 운명 같은 일이네요. 맞아. 나도 정말 놀랐어. 한성종합건설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부터 이상하다 싶었는데 설마 그 수진이가 그 회사 이사일 줄은 몰랐어. 내일 프레젠테이션도 있고 해서 좀 복잡하긴 하지만. 내일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오늘 일 때문에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박정우 대표님은 정말 좋은 분 같던데. 수진이 때문에 피해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로 업무에 영향 주면 안 되지. 박정우 대표님은 정말 성실한 분이고 회사도 일 잘하는 곳이야. 오늘 일은 수진 씨 개인 문제니까 프레젠테이션은 공정하게 평가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어제 일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아내는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여보, 오늘 프레젠테이션 있다고 했죠? 잘 되길 바라요. 박정우 대표님은 정말 예의 바르고 좋은 분 같던데. 수진이는 어떤 모습일지 궁금해요. 어제 그렇게 당황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10시에 시작이야. 아마 많이 조심스러워할 것 같아. 어제 집에 가서 남편한테 사정 얘기했을 거고. 그럴만 하죠. 평소에 그렇게 거만하게 굴더니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쩔 줄 모르더라고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회사에 도착해서 프레젠테이션 준비를 마치고 있는데 상무님이 찾아오셨어요. 김 과장, 오늘 한성종합건설 프레젠테이션이 있다며? 어제 박정호 대표가 전화 왔더라고. 정말 간절하게 이번 프로젝트 따고 싶어 하더라. 회사 규모는 작지만 그동안 일 정말 성실하게 잘해왔으니까 공정하게 평가해주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실적도 괜찮고 평판도 좋으니까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내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래. 참, 어제 대표 부인도 함께 온다고 하던데. 미국에서 사업 관련 공부했다고 하니까 프레젠테이션도 괜찮을 것 같더라.
잘 들어보자. 드디어 10시가 되었고 한성종합건설 박정호 대표와 수진이 회의실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은 어제와 달리 많이 차분해 보였지만 제 눈을 직접 바라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과장님. 오늘 이런 좋은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표님. 시작하시죠. 과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프레젠테이션 잘 부탁드립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어제에 비해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죠.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는데 박정호 대표의 발표는 정말 훌륭했어요. 세심하게 준비된 자료와 현실적인 제안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를 단순한 시공업체가 아닌 파트너로서 접근하고 싶습니다. 20년간 쌓아온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최고의 품질을 보장하겠습니다. 특히 안전관리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수진도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는데 어제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었지만 어제 같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미국에서 본 선진건설 기법들을 한국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면 공사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은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은 성공적이었어요. 박정호 대표 부부의 전문성과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정말 잘 준비하셨네요. 검토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나서 박정호 대표가 저를 잠깐 따로 보자고 했어요. 과장님,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어제 저희 수진이가 정말 실례를 범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대표님. 이미 지난 일이고요. 수진이가 집에 와서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평소에 그런 애가 아닌데 아마 미국 생활이 길어서 좀 그랬나 봅니다. 정말 반성하고 있으니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업무에는 전혀 영향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며칠 후 프로젝트 업체 선정 결과가 나왔어요. 한성종합건설이 프로젝트를 따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이번 프로젝트 저희 회사에서 맡기게 되었습니다. 정말요? 과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앞으로 좋은 협력 관계 만들어 나가면 좋겠네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소식을 전했어요. 프로젝트 따게 됐구나. 다행이네요. 그런데 수진이는 어떻던가요? 많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랐어. 평소에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조심스럽고 위축되어 있더라. 어제 일이 꽤 충격적이었나 봐. 그럴만하죠. 평소에 그렇게 남들 무시하고 살더니 정작 자기가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정말 교훈이 됐을 것 같아요. 박정호 대표가 정말 미안해하더라. 부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평소엔 괜찮은데 어제만 좀 그랬다고. 남편은 모르죠. 수진이가 평소에 어떤 사람인지. 어쨌든 이제 조심해서 행동할 거예요. 몇 주가 지난 후 동창 모임이 있다는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는 다른 친구가 주최하는 모임이었어요. 지영아, 이번 토요일에 모임 있어. 올 수 있지?
수지인이도 온다고 하는데 너 괜찮아? 괜찮아. 갈게. 괜찮겠어? 또 그런 일 있으면 이제는 괜찮아요. 오히려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요. 예전처럼 거만하게 굴 수는 없을 테니까. 동창 모임 당일, 아내는 예전보다 훨씬 당당한 모습으로 나갔어요. 그리고 밤늦게 돌아와서 오늘 일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여보, 정말 신기했어요. 수진이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예전엔 그렇게 으스대던 사람이 정말 조용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달라졌는데? 일단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예전처럼 명품으로 도배하지 않고 정말 수수하게 입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말도 별로 안 하고 다른 사람들 얘기 들으면서 고개만 끄덕끄덕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많이 반성했나 보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저한테도 조심스럽게 다가오더라고요. 미안하다고 몇 번 얘기하고. 정말 후회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예전처럼 지내기는 글쎄요. 당연하지. 한 번 상처받은 관계가 쉽게 회복되겠어? 다른 친구들도 수진이가 달라진 거 눈치채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는 항상 대화의 중심에 서서 자기 자랑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정말 조용했어요. 그 후로도 가끔 동창 모임이 있었지만 수진이는 예전 같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항상 조심스럽고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무시하는 일도 없고요. 여보, 수진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어제 모임에서도 누가 뭔 가방 들고 왔다거나 옷이 어떻다거나 그런 얘기 일절 안 하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벌써 품평회를 열었을 텐데. 좋은 거 아니야? 사람이 변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렇긴 한데 저는 아직 마음을 열기가 어려워요. 그때 일이 너무 상처가 커서. 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런 일 안 할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너무 마음 쓰지 마. 몇 달이 더 지나고 한성 종합건설의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정호 대표가 정기 보고차 왔을 때의 일입니다. 과장님, 프로젝트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그런데 혹시 저희 수진이 이야기 들으셨나요? 어떤 이야기요? 요즘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솔직히 좀 오만한 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말 겸손해졌어요. 사람들 만날 때도 조심스럽게 행동하고 그날 일이 정말 큰 교훈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좋은 일이네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예전에도 좋은 사람이었는데 미국 생활이 길어지면서 좀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은 다시 원래 모습을 찾은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이 얘기를 했어요. 수진이가 정말 많이 변했나 보네요. 남편도 그렇게 말할 정도면. 그래도 저한테는 아직 그때 상처가 너무 컸어요. 그래, 무리할 필요 없어. 당신 마음 가는 대로 해. 하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이상 그런 상처 주지 않을 것 같아서 그건 다행이에요.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달았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저희는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특히 아내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시선에 위축되지 않게 되었고 자신감도 많이 생겼습니다. 여보, 그 일 있고 나서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다른 사람들이 뭐든 저에게 뭐라고 할까봐 항상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게 뭔지도 알게 됐고요. 맞아.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 수진이도 그걸 깨달았을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그리고 지금도 가끔 수진을 동창 모임에서 만나지만 예전 같은 불편함은 없어요. 수진은 정말 많이 달라졌고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거든요. 여보, 사람은 정말 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수진이 보면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그때 일이 생생해서 완전히 예전처럼 지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서로 예의는 지키며 지내니까 그걸로 됐지 뭐. 결국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셈이에요.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더 나은 사람이 되었고, 저희는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살 수 있게 되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아내를 데리러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아마 아내는 계속 그 상처를 안고 살았을 거고, 수지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한 채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았을지도 모르죠. 여보, 그때 정말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만약 혼자 집에 왔다면 계속 억울해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수진이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른 채 살았을 테고요. 맞아.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좋은 일이 된 것 같아. 당신도 더 당당해졌고 수진도 교훈을 얻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가 들고 다니던 그 가방을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이 생각나요. 3년 전 제가 독일에서 큰맘 먹고 사다 준 그 가방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아내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다니 정말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이 가방 볼 때마다 그날 일이 생각나요. 처음에는 너무 비싸다고 아까워했는데 정말 값진 선물이었네요. 당신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제가 그걸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소중한 거더라고요. 그래, 그때 산 보람이 있었어. 앞으로도 당당하게 들고 다녀. 이 이야기를 통해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이나 물질적인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평소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진정한 품격은 명품 가방이 만드는 게 아니라 마음가짐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날 아내가 보여준 당당함과 품위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에게 상처받는 일이 있으시더라도 너무 주눅들지 마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무시하지 마세요. 언제 어디서 어떤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니까요. 세상은 정말 좁고 사람 사는 일은 정말 알 수 없는 법이거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